자, 도시 연구자를 위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필수적인 사이트, 역시 수치 지도와 관련된 사이트를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죠. 이 수치 지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에는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다 유료 자료였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역의 수치 지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구입한다고 했을 때 유료거든요, 유료. 그게 3억 이랬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로서는 써먹을 수도 없고, 써먹어도 이제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몰래 받아서 그 해당되는 사이트만 좀 쓰고 썼다는 얘기 안 하고 입 닫고 거의 이래야 됐을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도 그럴 법도 한 게 수치 지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도 하고, 지도라는 게 사실 국가의 어떤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고급한 정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간에 개방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그 개방되는 정보가 넓어져 가지고 연구 목적이면요, 우리나라 전역의 대부분의, 심지어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 지도, 또 그것뿐입니까? 수치 지도 같은 경우도 각 건물이나 아니면 공간별로 정보가 들어가는 쉐입 파일 있죠, 쉐입 파일, SHP 파일. 그것까지도 기본적으로 개방되어서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요, 국토지리정보원, 우리나라 수치 지도와 관련된 수집과 관리, 개방, 이걸 총괄하는 부서죠.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블라블라 여러 기관 속에 역시 이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게 구성이 바뀌었어도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수치지도를 어디 들어가면 돼? 민원 서비스에서 민원하면 돼? 이러고 민원 들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메뉴들이 왼쪽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는 오른쪽이야 또. 오른쪽 옆구리로 가서 국토정보 플랫폼을 딱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토정보 플랫폼으로 들어와요. 그 말은 뭐냐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국토정보 플랫폼으로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냥 바로 제공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 몰라서 지금 경유해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수치지도를 우리가 개방받고 다운받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편리하게 딱 있어. 자, 근데 수치지도 말고 항공사진이나 위성 영상 이런 것들도 최근에 또 개방되네요. 자, 일단은 수치지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스튜디오, 과제,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공간의 엄밀한 필지나 도로나 아니면 어떤 산지나 이런 것들의 위치 또는 등고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설계안을 올리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최근에 이제 수치 지도는 필수죠. 여기서 다운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역시 수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관심 있는 지역으로 일단 한번 지도를 이렇게 확대하고 옮기고 해서 가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포항이요,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프로젝트를, 포항 형산강 이남의 농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서 요만큼의 영역의 수치 지도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 지도라는 게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네모난 격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타일을 여러분들이 대장지에 적절하게 받아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필요에 맞게 수치 지도가 편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갖고 나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주로 이제 캐드상에서 편집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이 영역에서 그럼 수치 지도를 어떻게 검색하느냐? 일단 간편 지도 검색을 한번 눌러보세요. 인덱스, 영역, 반경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영역으로 그냥 선택을 해요. 좀 불규칙한 영역이다 그러면은 다각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찍을 때마다 꼭지점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꼭지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영역을 형성하게 돼요. 마지막에 더블 클릭하면 이제 그 영역이 완성되는데, 자, 요 영역을 걸치는 그러면 수치도는 이제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수치도 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요만큼만 걸려도 걔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조금만 걸려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이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들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한번 수치지도를 클릭을 해 봅시다. 그러면 DX 파일로 받을래, 뭘로 받을래? 이렇게 친절하게. 연속 수치 지정도도 있고요. 토지 특성도, 토지 이용 현황도, 여기 가면 용도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건 없네 또. 왜냐면 여기 농지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는 DXF 파일, CAD에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변형하면 다 어차피 SHP 파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변형이 가능하죠. 자, 그걸 한번 열어봅시다. 열면 이제 쫙 나와요. 1000대1 정도를 하나 골라볼까요? 예를 들어서 포항 삼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위치의 타일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요거를 미리 북을 딱 눌러보면요, 이거는 그 위에 강 위쪽에 이쪽에 해당하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그 타일이네.
뭐 안타깝게도 제가 원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수치 지도는 안 나온 것 같으네요. 왜냐면 거기 뭐 도로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하다 보니까 농지 쪽은 안 나오고 아마 강변 쪽까지만 수치 지도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타일이 뭔지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어요. 뭐 모르겠으면 여기 나와 있는 18개의 파일을 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전체로 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다운받겠다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시고, 아, 이게 한 이 정도에 대한 파일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필요에 맞으면 그때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개를 이제 골라주시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운로드 신청을 해야 돼요. 바로 그냥 여러분 훅 다운로드가 되는 줄 알았죠. 이 중요한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간정보 자료가 한 번에 다운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생활 자료를 조금 제출을 하고 사정을 해야죠. 그다음에 생년월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태어나신 분들은 4월 7일, 저도 오늘 태어났어요. 사용 목적, 뭐 제작 및 활용으로 들어갔을 때 교육, 한국술 연구,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동안 뭐 다운을 안 해주겠다, 너 이상한 놈이라 다운 안 해주겠다, 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개의 수치 지도를 골라서 다운로드를 신청을 했고, 처음 신청했을 땐 또 이게 안 돼요. 뭐 오류가 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했는데 이번엔 됐네요. 어떨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파일 다운로드 상태를 갖고요. 전체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이제 바로 이게 전송이 또 시작되네. 이렇게 빠릅니다. 전송한 파일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들어가서 열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오늘 다운받은 수치지도 파일들이 4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드에서 열어봤더니만 우리가 구한 수치지도 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랑 산지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경계 부분에 대한 어떤 파일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타일들을 쭉 연달아 붙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지를 이제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뭐 경계라든가 건물, 도로, 윤곽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화하고 여러분 대상지를 빌드업하는 그런 베이스 그라운드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위에다 여러분이 설계안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기반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치 지형도, 뭐 SHP 파일 또는 뭐 인공위성 사진 파일 얼마든지 다운받아서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토 전 부분에 대해서 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 개방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목적상 뭐 국방이라든가 국가 안전과 관련돼서 뭐 중요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색이 있잖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이게 수치 지도가 제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수치 지도를 다운받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기능이, 그러면서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추가가 돼서 그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역사지도인데요. 역사지도를 딱 클릭하니까 벌써 이게 느낌이 다르죠? 대동여지도 서비스가 된다 그러더니만 대동여지도로 화면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까 제가 살펴보던 포항 형산강 아래 이 부분, 대동여지도로 바뀌니까 지형이고 길이고 뭔지 알 수 없는 옛날 지도가 돼버렸죠. 현재의 지금 스케일, 정확한 어떤 도면, 지도 도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넣은 거겠지만, 어쨌든 이것처럼 뭐 옛날에 만들어진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니까 이 대동여지도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의 성리학 철학이 뭐냐면 굉장히 좀 방어적인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어떤 방어, 고립에 대한 철학 측면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에 있어서 외곽으로 막 퍼져나간다는 그런 개념들이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 어떻게든지 막고 회피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모든 공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들도 사통팔달로 내질 않았어요. 수도로 들어오는 길을 웬만하면 막히도록 냈다는 얘기고, 길을 웬만하면 또 안 내는 게 정석이었어. 그러니까 조선 성리학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만드는 행위도요, 어떻게 해석됩니까? 외래 침략 오랑캐들에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을 그냥 지도를 놓고 보여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고 지도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단적인 행위로 이제 생각되었던 때가 조선 때였다. 자, 그런 환경 중에서도 이렇게 대단한 지도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대동여지도는 최근에 우리가 비교할 만한 지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최근에 위성사진이나 아니면 측량을 통해서 실제 스케일에 맞게 그렇게 만든 지도가 있다라고 그러면 좀 더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려면, 자, 메뉴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맨 밑으로 가면요, 구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이렇게 막 먼지가 떨어지는 것 같은 누런 화면으로 바뀌어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항 형산강 같은 경우도 지금 직선화가 됐는데 벌써 그때는 막 구불구불하고 이 시내는 거의 막 강하고 습지였던 것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가 뭐냐면 1910년에서 1930년 사이 정도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자,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니까 뭐 1960년대 이후에는 한 뭐 10년 간격으로 지도들이 쭉 만들어져 왔죠. 그래서 60년대로 가면은 보기를 하면은 자, 똑같은 사이트에서 1960년대에 만들어진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아래가 안 보이지? 아마도 여기가 포항제철이거든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지도상에서 당시에 생략을 한 것 같고 뭐 그렇다는 짐작입니다. 70년대 동일한 위치에서 이제 제대로 된 스케일의 지도를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80년대 보니까 뭐 시가지가 생기고 교량이 놓이고 간선도로가 막 빨간색으로 놓이고 이런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도시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확장되어 가는 과정,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90년대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한 도시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가장 최근이 2015년이네요. 2015년. 산업단지도 다 완성되고 뭐 시가지가 다 들어선 가장 최근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지도 메뉴를 이용하면요. 1910년대 이후에 여러분들의 대상지가 지도상에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거를 찾아볼 수 있고요. 아마 메뉴는 제가 안 찾아보긴 했는데 아마 이 화면을 다운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다운받지 못하면 급한 대로 이걸 이제 캡처해서 써야 되는데 아마 고화질, 고해상도로 아마 제공은 안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과거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람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도시 형태나 도시 구조의 역사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집구석에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화면만으로도 이렇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국토정보 플랫폼, 단지 수치 지도를 얻을 뿐 아니라 과거 옛날 고지도, 10년 단위 지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겠죠. 도시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 6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최근에 생겼어요. V월드라는데 V월드 한번 쳐볼까요? 롯데월드, 서울랜드도 아니고 V월드는 뭘까? 정부 공공 사이트라고 보기에는 뭐 제목이 좀 웃기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마 Virtual Reality, 가상공간으로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V월드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 같고요. V월드 그 다음에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뭐 공간정보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여기선 특별히 Virtual Reality, 가상 공간을 통한 좀 3차원적인 이미지에 의한 정보를 또 새롭게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V월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의 취지를 보면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지도를 이제 우리에게 지도 자료하고 지도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정보, 뭐 도시계획 정보에서부터 각가지 여러 가지, 뭐 이거는 다른 사이트랑 뭐 유사한 기능들이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오픈 API라고 해서 여기서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그 가공하거나 아니면 웹으로 그걸 임포트 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토지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부동산 거래하는 사이트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오픈 API 소스를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당장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지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지도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일단 전체 서비스 바로 가기로 해서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클릭하면 역시 익숙하게 지도를 탐색하는 한반도 창이 딱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데나 아니면 관심 가진 지역으로 조금 이제 확대를 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포항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면 옆에 이제 여러 가지 공간상의 정보들이 각 부처별, 각 부문별로 쫙 표시가 돼요. 자, 다른 뭐 토지 이용 규제 정보나 이런 데선 주로 국토관리, 뭐 지역개발 관련해서만 제공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뭐 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 환경, 자연, 기후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떤 것들인지 찾아보시고요. 저는 일단 국토관리, 지역개발, 자,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도시계획 딱 있어. 도시계획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도시계획 뭐 쭉 나오는데 도시계획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기대했을 정보는 용도 지역에 대한 자료였을 텐데 어딜 찾아봐도 용도 지역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도시계획, 공공체육,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기반시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분 아닙니까? 이거 구분.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아.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면 사실 토지이용계획, 도시공간구조계획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도시계획 시설계획인데
아예 도시계획이라고 딱 해놓고 그냥 시설만 넣어놨어. 주로 시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분들이 착각한 게 아닌가 싶고, 우리가 생각하는 용도 지역 지구는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 도시계획상의 용도 지역 지구.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여러 개별법에 의한 용도 지역 지구를 쭉 놔두고 도시지역은 그냥 도시지역 하나로 퉁쳐놨네. 자, 일단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도시지역을. 다 도시지역이죠, 뭐. 다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내부에 있는 뭡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죠. 빨간색 계열은 상업지역, 주황색 내지 노란색 계열들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녹색은 당연히 이제 녹지지역, 그 다음에 보라색이나 뭐 여기는 상업지역이나 비슷하네. 어쨌든 보라색 계열은 산업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외곽에 내색이 없어요. 여긴 도시가 아니란 얘기지. 도시에 속하지 못한 별도의 군이나 이런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주거, 상업, 녹지, 공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이제 도시지역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말한 도시계획,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의 분포에 대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시설을 딱 선택한다. 공간시설은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요. 국토계획법상에서 공간시설이라고 그러면 주로 공원, 녹지, 광장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있는 장소, 2차원적인 장소들인데 용도가 꼭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 공원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간시설이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 하면 이게 공원일 것 같은데 사실 공원이 아니고 이거는 운동장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는 또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상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일단 이 토지이용 계획도를 눌러보면요. 뭐 잘못 고르면 여러분들이 운이 없으면 첫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이라 그러면 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용도지역,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거를 얘기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이걸 눌러보는데 눌러봐도 아무 그림이 안 나와. 아까 말한 요걸 눌러야지 사실 용도지역 지구가 다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이용 계획도는 뭐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 외주를 받아서 한 업체에서 조금 잘못 오해했어. 이 토지이용 계획도는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설명을 한번 볼까요? 택지개발 촉진법상 주택건설 용지 등등등등. 택지개발 촉진법이 뭡니까? 신시가지로 이제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시로 가면 사실 이런 신시가지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포항 같은 경우 북쪽에 있는 여기가 KTX역이 되거든요. KTX역 앞에 지금 KTX 지구 신도시라고 해서 큰 신시가지를 짓고 있어요. 아직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초곡지구라든가 뭐 등등 몇 개 신도시 택지 개발,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 개발 사업이 아직 지도에 반영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개발 계획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토지이용 계획도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 토지이용 계획은 뭐다? 지금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택지 개발 사업, 신시가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다. 자, 이게 근데 나름 귀한 자료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디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가서 서류 다 찾아보고 그 도면을 보고 도면을 갖다 지도에 붙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뭐 주로 LH공사에서 제공한 자료겠죠. 그걸 여기 지도에다 딱 붙여가지고 어떤 위치에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자, 또 하나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랑 미래의 어떤 개발 계획이 어디에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걸 볼 수 있는 또 옵션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죠. 모든 신개발은 결국 지구 단위 계획을 거치잖아요.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을 받아놨다라는 것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구현되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도 시내에는 별로 없고요. 시 외곽으로 가면은 우와, 이거 엄청나게 많이 지정해 놨구나 이런데 시가지랑 동일한 규모 이상의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저기 막 퍼져 있죠. 좀 지방도시가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시내가 요만큼인데 그거에 수십 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구 단위 계획이 외곽으로 쫙 퍼져 있죠. 다 지금 개발하려고 벼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 계획은 지금 현재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개발 예정이란 얘기죠. 이게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아니고 좀 용도 지역 지구 쪽으로 차라리 가 있었으면은 말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시설계획 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도시용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좀 웃기긴 해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D 지도상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또 미래 개발 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일단은 명색이 V월드니까요. 버추얼 리얼리티 월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3차원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가보시는 게 좋겠죠. 3차원 지도. 일단 요건 뭐 한번 꺼봅시다. 3차원 지도로 가면요. 위성 사진을 검색하면서 이렇게 뭐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포항 시청인데요. 시청 건물을 한번, 이게 아니구나. 여기가 포항 시청 건물인데요. 시청 건물을 한번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뭔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할 거예요, 벌써. 오, 드디어 나오네. 자, 보니까 이제 포항시청의 건축물이 나름 이제 3차원으로, 오, 이거 그럴듯하네? 나름 건축물의 디테일들이 웬만큼 표현돼 있어요. 인면도 다 표현돼 있고, 위에 태양광 올린 것까지 다 표현돼 있네. 요 탑 구조물이나 이런 것까지. 이거 뭐 대단한데요? 지형도 나름 표현돼 있고, 스카이라인이 어떻고, 주변에 이제 층고나 아니면은 건물의 그레인들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나름 볼 수 있는 3차원 정보가 되죠. 저기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시가지의 이제 주요한 부분만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뒤늦게 일어서긴 하는데 아마 농촌이나 이런 데는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구글어스에서도 이미 구현돼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구글어스에서 솔직히 우리나라 건물은 그렇게 세세하게 다뤄주지 않잖아요. 대충 통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름 디테일을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얼추 잘못 보면은 마치 이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드론 띄워서 사진 찍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나름 디테일을 잘 표현했어요. 아파트 상표까지 있네. 3구 아파트네 이거. 야 이거 괜찮다. V월드라고 롯데월드 V월드라고 이거 이름 붙일만 하네. 여러분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3차원적인 모습들, 스카이라인들, 건물의 분포들 그런 것들도 역시 이걸 통해서 가보지 않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다. V월드에서 제공하는 이 3차원 입체 지도를 또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포항의 요 연희읍이라는 남쪽에 있는 들판이에요. 요 들판에다가 일종의 개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었는데 종합병원과 의생명과학단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 들판에 좀 합성해 넣은 실제 조감도를 한번 만들기를 원했어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실제 경관 사진에다가 설계한 조감도를 이렇게 합성해서 붙여 넣어서 개발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경관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도시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 들판이 다 논이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좀 내려다보는 사진은 실사 사진이죠. 실사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다 합성하면 좋겠는데 다 들판이어서 이렇게 뭐 찍을 만한 높은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V월드에 들어와서 실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경관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건물이 올라가서 실제 어떤 경관이 나타나는지를 그래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사는 아니지만 실사에 가까운 가상적인 경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캡처해서 여기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그 개발 계획 안에 투시도를 한번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겁니다. 뒤에 나오는 산악 지형하고 여기 있는 아파트촌, 시가지 이런 것들은 원래 V월드에서 다운받은 그 사진 그대로고요. 그 앞에 있는 들판에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발 계획 안에 투시도 그 부분을 오려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완전 실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사에 가까운 환경 내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개발되면 주변 지역과 이런 모습을 이루겠구나라는 거를 뭐 대략적으로는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다냐? 뭐 지도 탐색하고 용도 지역 보여주고 이런 건 다른 사이트에서도 가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만 될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그 지역의 3차원 공간 정보를 가지고 기본적인 공간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뭐 2차원 공간 분석이면 뭐 거리, 뭐 최단 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3차원적인 공간에 관련된 공간 분석이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조 분석이죠. 내 앞에 뭐 높다란 건물이 있으면 뒤에 있는 나는 이제 어두워지고 하루에 일조가 30분밖에 안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 일조 분석에 대한 거.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경관이나 스카이라인 분석. 그 지점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조망이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나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트여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려면은 모델링해서 그거를 또 시뮬레이션 해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런 분석을 이 V월드는요 바로 3차원 지도상에서 웬만큼 그거를 구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 해야 되냐? 뭐 메뉴 찾아봐. 암만 찾아봐도 없어. 여기 보면 뭐 거리 측정 이런 정도. 이거 2차원밖에 안 되지 이런 것들. 이런 거밖에 없고 그러면 뭐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 싶은데 이게 웃기지만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사이트 내에서 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또 다운 받아야 됩니다. 또 이거 왜 안 끝나? 이거 어떻게 하면 끝나죠? 끝났네. 그래서 여기 가면 여러분 3D 데스크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내 클라이언트를 깔아야지 가능하다. 웹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니네 컴퓨터에다가도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뭐 다운로드 하시고 뭐 로그인 또 해야 되고 막 그럴 거예요. 미리미리 여러분 회원 가입해 놓고 로그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저는 사실 이미 설치해 놨죠. 자, 이게 V월드 데스크톱 3.0입니다. 이건 웹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에요. 웹 페이지 자체가 아닙니다. 아까 V월드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를 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위에 보면은 공간 분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포항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골만 가는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는 여의도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로 한번 가봅시다. 아무래도 높다란 건물이 있는 데를 가야지 좀 3차원 공간 분석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어디로 갈까? 뭐 여기 국민 롯데캐슬 IB. 자, 롯데캐슬, 어이구, 엄청나게 크구나. 이거 한 6, 70층 넘어갈 것 같은데요. 뒤에 있는 아파트가 한양 아파트. 뭐 한양 아파트 이렇게 납작해 보여도 이것도 엄청 비싸겠죠.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여의도의 상황인데요.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롯데캐슬 IB 아파트 거의 막 7, 80층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새롭게 주상복합이죠. 개발되었을 때 뒤에 주거지에 있는 요 아파트들이 일조의 피해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조 피해.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요 지역의 일조에 어떤 정도 영향이 있을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따로 이 지역을 모델링을 따로 해야 되는데 건물 하나하나 다 세우고 창의 위치도 다 뭐 지정하고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좀 간략하게, 물론 아주 정교하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간략하게 일조 분석 같은 걸 해볼 수 있다. 뭐해서? 지도 위에서 바로.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분석으로 가봐요. 분석. 공간 분석이니까. 분석으로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리, 면적 이런 거, 고도 뭐 이런 건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이런 건 스킵하고요. 일조 분석을 딱 클릭해봐. 일조 분석하면 이게 좀 메뉴가 조금 이게 불친절하고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일조 분석하고 싶은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냐. 당연히 6월 23일 근처가 태양이 제일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조 시간이 제일 길겠죠. 그런가 하면 동점 한 12월 23일인가요? 그때로 가면 그림자가 제일 길어지죠. 일조가 제일 취약한 시간이겠죠.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하느냐를 이 날짜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건물 선택. 건물이라는 게 일조의 피해를 주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일조 피해를 받는 건물을 얘기하는지 헷갈리는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자, 건물 선택은 영향을 미치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요. 자, 롯데캐슬 IB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점으로 가면요. 지점은 여기가 이제 피해 받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을 클릭하고 한양 아파트에다 딱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또 별표로 딱 위치가 나오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롯데캐슬 IB는 빨간색이 사라지긴 했는데 뭐 지정이 이미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건물 선택, 지점 선택을 둘 다 했으면요. 이제 그럼 분석 실행을 하는 것이죠. 뭐 별게 아니고요. 빨간 건물이 영향을 주는 건물, 그 다음에 별표가 일조 피해를 받는 지점. 그렇게 해서 하루 중에 그림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쓱 시뮬레이션이 돼요. 되게 뭐 분위기가 그로테스크하다. 막 그림자가 몰라 뭐 쓱 하루 지나가더니만은 일조량을 5시간 30분으로 통계를 내버렸네. 아마 이건 총 일조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4월 8일 기준으로 요 A지점은 롯데캐슬 IB가 드리는 그림자를 피해서 5시간 반 정도, 총 5시간 반 정도의 일조를 가질 수 있었다. 뭐 그 정도는 나쁘지는 않죠. 건축법에서는 단지 내의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기준으로는 하루에 동지 기준 2시간 일조를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일조 환경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지도상에 어디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곳이 있으면요. 영향을 미치는 건물, 영향을 받는 지점, 요걸 선택해서 분석을 실행하면요. 그 날짜에 얼마만큼의 일조를 받는지를 가상적으로 분석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조망 분석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망권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옆에 조망권 분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메뉴 탭들이 나와요. 그래서 도움말을 보면 뭐 쭉 나오는데 조망 시점과 조망점 선택 요 두 가지 내용만 아시면 되겠어요. 조망 시점은 내가 어디서 보느냐. 2차원상의 지점뿐 아니라 3차원상의 높이도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잘 보면 옆으로 놓고 보면은 나름 옆면에 이렇게 높이가 보여요. 그래서 조망 시점을 놓는다고 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펜트하우스 체질이다. 펜트하우스를 딱 찍어. 그러면 그 지점으로부터 조망이 사실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망점을 선택하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 롯데캐슬 IB 펜트하우스로부터
한강변을 바라보는 경관이 얼마나 열리느냐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망점을 선택하는데 요 조망점 선택이 하나만 찍고 하면은 자꾸 오류가 나. 나도 한참 헤맸습니다.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요 범위를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2점 이상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한 점 찍고 2점, 뭐 3점도 찍어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끝냈고 그 다음에 그럼 분석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롯데캐슬 아이비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이 귀한 경관, 수십억짜리 이 강변 경관이죠. 그 다음에 강북 쪽으로 산지나 이런 모습들이 딱 나타나네. 이게 뭘까? 이거 원효대교인가? 어쨌든 이 한양 아파트가 워낙 저층 아파트다 보니까 롯데캐슬 아이비로부터 그냥 건너뛰어서 한강이 다 보여버리네. 그 펜트하우스 살만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걸 좀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 여의도 전체가 다 보여. 조망점을 선택했다라고 그러지만 어차피 돌리다 보면요. 사방 다 보여, 어차피. 남쪽, 여의도 남쪽이고요. 이 색강. 저기 증권거래소나 이쪽 뷰가 되겠고. 거기다 건물 외곽에 있는 이 구조물까지도 다 표현이 됐네. 지대로인데요. 지형도 어느 정도 표현됐고. 실제 사실적이거나 아주 정교한 시뮬레이션은 아니지만 여의도 공간의 어떤 3차원적인 공간 형태를 여러분들이 데스크톱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이렇게 뷰잉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와, 그러고 보니까 여기 로켓 건전지 모양으로 생긴 건물 있잖아요. 한강변 가서 치킨 먹으면서 보면 보이는 이것도 있네. 나름 잘 구현됐다. 서울 전체가 다 구현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망점 분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를 살 때 어떤 뷰가 열리는지를 미리 보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린 당장 그런 처지는 아니니까. 어떨 때 쓸모가 있을까? 여러 가지 쓸모가 있겠지만 스튜디오를 하고 프로젝트를 한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 강변 뷰가 열리고 수변 경관이 좋고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막 떠들잖아요. 근데 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뷰를 딱 한번 보여주고 나면 이런 정도의 뷰가 보이는구나. 그 정도는 조망이 충분히 열려 있고 강이나 산 수변 공간에 대한 뷰가 쾌적한 걸 이렇게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설계하지 않는 지역까지도 다 시뮬레이션 하기가 솔직히 우리가 너무 고생이잖아요. 노가다잖아요. 대상주란 요 지역만 딱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실을 여기다 딱 합성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럼 대략적으로 도시 전체 맥락 안에서 여러분의 사이트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떻게 이제 조화가 되는지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 대충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또 올려서 찍고 그러지만 그것까지 할 여력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사진, 여기 나오는 요 경관 도면, 조망 도면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좀 안타까운 게 요거를 좀 고해상도 이미지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이 화면을 이렇게 좀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요거를 딱 다운받아 쓰고 싶은데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할 수 없죠. 그냥 급한 대로 캡처 프로그램으로 캡처를 떠가지고 요 사진을 저장해서 하고 이런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들이. 자, V월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V월드에서 2차원 지도상에서 도시계획, 시설, 토지이용 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런 정보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유용했다. 3차원으로 가면 3차원 공간 정보를 보여주고 건물의 높낮이 형태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걸 가지고 분석, 공간 분석, 일조 분석이나 조망 분석을 하려면 V월드 데스크톱을 다운받아라.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탐색하면은 조망권 분석, 그 다음에 일조권 분석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자,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은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이트입니다.